오늘도 춥습니다. 추워도 너무 추워서 냉동고 한파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추운 게 아니고요.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난립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보다 더 추웠잖아요. 이제 좀 가시나 했는데 이번에는 홍수 위험이 커졌다고 합니다.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함께 기상현상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손석우 교수입니다. 예. 미국의 북극 한파가 강추위를 가져왔다고 하잖아요. 혹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운 것도 뭐 같은 이유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비슷한 현상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 다른 현상입니다. 예. 일단 미국에서 발생했던 한파는 일주일 이상 장기간 유지된 한파고요. 어제, 그제 우리가 겪었던 한파는 상당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내려가도 2, 3일 후면은 사실 조금 따뜻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유는 발생한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차가운 이유는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 아주 강한 고기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고기압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지난 며칠 동안 한 자리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예. 기상학적으로는 이라는 현상인데요. 한 자리에 정체되어 있으면서 찬 공기를 급격히 한반도 쪽으로 쏟아 부으면서 한파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한파가 아닌가 우리나라에 예. 발생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파는 이제 금요일 낮부터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이 추위를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사 보니까 뭐 북극 한파 물러나자 대륙 한파가 몰아쳤다라는 표현도 있던데 그럼 이 표현은 뭐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공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거를 따지는 것으로 보는데요. 예. 그 내용을 차치하고 나서도 어차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 한반도에 한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거는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서해안과 제주 지역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난리가 났거든요. 뭐 비행기 하늘길도 막히고 바닷길이면 뭐 다 막혀버렸습니다. 제 느낌에 이번 겨울에 유난히 폭설 소식을 좀 많이 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학자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현상으로 보이세요?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 겨울 생각해 보시면은 예.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꽤 많이 내린 건 맞고요. 기후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올 겨울 기록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가장 역대 1, 2위에 해당하는 강설량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눈이 많이 내렸느냐? 예.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주변에 수증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 아시겠지만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충분한 양의 수증기가 여름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1년 내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사실 바다인데요. 예. 지금 서해를 포함해서 한반도 주위 바다가 평소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따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 평소보다 따뜻한 바다를 만나서 충분한 수증기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수증기가 내륙으로 수송됐을 때 눈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서해안 지역, 제주도 이런 지역에 눈이 좀 많이 내리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바닷물이 뭐 하루아침에 다시 급격하게 차가워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그러면 이번 한파 지나고 이번 폭설 지나가도 올겨울에 또 다른 한파나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뭐 기상이변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저희가 뉴스 통해서 좀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에 뭐 겨울 폭풍을 동반해서 미국은 심각한 혹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거 영화 투모로우의 실사판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학자께서 보시기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이번 미국 한파는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급 한파로 이미 기록이 됐습니다. 예. 한 일주일 사이에 90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평소에 이렇게 이런 극단적인 한파를 경험하지 않았던 중남부 지역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예.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열도 집이 잘 안 돼 있고요. 거리에 눈이 쌓였을 때 그걸 치우는 그런 장비들도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예. 그냥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이고요. 특히 이렇게 일주일 이상 강력한 한파가 유지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토마호로우로 상상하는 게 뭐 터무니없는 그런 상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교수님.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북극 한파의 기운이 좀 이동하는 건가 지금은 조금 누그러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다른 재난이 또 우려가 되나 봐요. 이번에는 홍수 위험 경보가 나왔다면서요? 예, 지금 뭐 남부지방,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홍수가 이미 경보가 돼 있고요. 예. 이게 뭐 하루 이틀 비가 내리고 말 것이 아니라 며칠간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왜 갑자기 추웠다가 이게 또 예. 갑자기 홍수가 날 만큼 비가 많이 내리느냐? 예. 이 원인을 이제 기상학적으로는 미국 주위에 제트 기류가 크게 변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이번 초까지 미국 매우 추웠는데요. 이때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치우치면서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다량의 찬 공기가 내려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제트 기류가 어제부터 해서 이제 북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완전 복귀하면서 이미 남아있던 수증기로 인해서 비가 좀 많이 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극단적인 제트 기류의 변동성, 이게 한파 이어서 이 홍수가 발생하는 원인이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실 때 옆으로 그래픽이 나갔는데 그래픽에 극소용돌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기상학자가 지금 그 북극 한파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 극소용돌이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극소용돌이가 무엇인지 이게 왜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극소홍도류는 저희가 살고 있는 뭐 근처에 있는 지표 근처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예. 사실 이 극소용돌이가 가장 강한 지역은 지상에서 고도 한 25km에서 30km 북극 지역입니다. 매우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뭐 이 자료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극을 중심으로 도넛 형태로 아주 강한 바람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이 강한 바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 아주 심하게 변합니다. 이럴 중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강했던 제트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요? 이거를 이제 예. 극소용돌이도 붕괴 혹은 더러운 승원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예. 이 극소용돌이가 이 고도 25km, 30km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어. 이 높은 고도에서만 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지상 근처까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 이 극소용돌이가 급격히 붕괴되면서 좀 자료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제트는 약하면서 남쪽으로 치우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한파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계절의 주기마다 움직임이 좀 다른지도 궁금한 게요. 1월에 극단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현상은 왜 1월에 생기는 걸까요? 일단 이 극소용돌이라는 현상이 여름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겨울에만 이 높은 고도에서, 북극 근처에서 도너 형태의 강한 바람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이 극소용돌이가 가장 강할 때가 1월 중순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강했던 극소용돌이가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어, 보니까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요. 예, 변화가 강할수록 당연히 극단적인 날씨, 기후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제트기류가 내려와서 찬 공기도 내려왔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가 원인입니까? 지구 온난화가 제트기류를 약화시킨 건가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상학자들이 지구 온난화가 여기에 기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온이 올라간다고 바람이 확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예.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구 온난화가 이 제트기류의 변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많은 분들 보고 계십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중요하긴 해서요.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단 IPCC 보고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 재난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 안타깝지만 당분간 이런 극단적인 폭염 혹은 한파 아마 자주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고, 올해는 또 온실가스 농도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북극이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올 9월 달에 이미 뭐 북극 지역의 얼음의 넓이는 극단적으로 작았고요. 예. 뭐 기체가 계속 증가한다면은 북극의 얼음은 더 빠른 속도로 녹을 걸로 예상됩니다. 뭐 북극 녹는 게 무슨 이슈냐? 북극 변화가 사실은 북극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중위도 많은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피해들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극지방 연구하고도 관측하고 계셔서요. 그 예전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여러 분석 데이터들을 보면 좀 확연히 다른 점이 좀 느껴지는지 혹은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가 좀 존재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관측대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양도 많아졌고 질도 좋아졌습니다. 예. 국내 연구진들도 직접 관측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얼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신뢰도 있는 정보를 얻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게 기후변화가 북극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간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끝으로요, 교수님. 앞서 이제 미국 상황 말씀을 하시면서 영화 투모로우가 뭐 막연한 상상은 아니다라는 비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극단적인 기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지구 온난화라고 그러는데 그럼 다 기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일이 빈번해지느냐. 예. 지구 온난화가 동반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온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그재그 형태로 급격한 폭염과 급격한 한파를 동반하면서 기온이 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은 저희가 지금 최근 겪고 있는 이상 기후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몇 년 전에 2018년 폭염,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겪고 있는 폭설 이런 현상들은 평소와 다른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은 여전히 향후 근미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도 매우 커서요. 예. 이 부분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단정하고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하고 이거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지구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지구를 위한 삶을 좀 사는 데 노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자극적인 질문도 드렸습니다. 교수님 아침 일찍 연결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서구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